오늘 강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미소정보기술의 안동욱 의장입니다. 현재 한국 솔로프리너 포럼 의장으로도 있고요. 소개를 멋지게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IMF 98년도에 개발자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개발자로 시작을 하고, 99년도에 그때 이제 창업을 좀 했었어요. 한 3명이서. 그리고, 어, 창업 2년 후에 회사를 좀 합병을 했다가 5년 뒤에 2006년에 다시 설립을 하게 된 좀 여러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다시 설립을 하면서 음,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IT 트렌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기술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야심차게 출발하고 2006년 이후에 지금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보면 이제 20년이 된 해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3명으로 시작해서 175명의 이제 인원이고, 올해 또는 내년 IPO를 바라보는 그런 뭐 전도 유명한 기업으로 좀 잘 성장을 시켰는데,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 AI 때문에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우리 IT 기업의 변화들이 하루가 다르게, 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가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불안감을 주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잘 성장하던 회사가 지금 AI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또 그걸 좀 크게 또 국가는 어떻게 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에는 AI라는 건 누군가의 AI가 아니라 모두의 AI라는 그 트렌드로 넘어오고 그 모두라는 것들은 결국엔 기술의 가치보다는 콘텐츠 역량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제가 이제 아 반드시 1인 기업의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걸 한 2, 3년 전부터 느꼈는데 그 뒤로 제가 컬럼도 쓰고 어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과의 어떤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최근에는 급격하게 이미 왔거나 앞으로는 큰 대세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편화된 조직이라든가 분위기를 한 군데 모으지 않으면 경쟁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포럼도 만들었고 얼마 전엔 국회에서 세미나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도 좀 좋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같은 의견을 주셨고 다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궁금증이 더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제 느꼈던 1인 솔로프리너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망을 하면서 사전에 그럼 누가 어떻게 1인 솔로프리너로서 성과를 이뤘고, 어, 누구를 좀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벤치마킹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망을 하고요. 간단하게 중간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코딩을 온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요즘에 코딩을 하면서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코딩 사례도 한번 보시면서 뭐 물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는 것도 좀 실감이 날 테니까 맥락을 다 해서 마지막에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솔로프로를 한번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오늘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업의 시대를 가고 1인의 시대가 왔다라는 좀 자극적인 문구를 썼는데 이렇다고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의 힘 그리고 어떤 본부 팀 간의 어떤 협업의 무대에서 기업 내에서도 그 1인의 시대가 왔다라는 걸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문구거든요. 어,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저희 회사 내에서도 1인이 최근에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서 얼마 전 전시회를 저희 제품들하고 같이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1인이 만든 솔루션. 다른 것들은 또 뭐 10명 이상, 뭐 수십 명이 만든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1인이 만든 솔루션도 이제는 충분히 시장 가치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걸 얼마 전 AI 엑스포 시장에서 느꼈는데
이제,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가까운 거죠. 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핵심 역량은 개발 능력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계를 본인하는 능력으로 점차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라는 수치를 잠깐 좀 자극적인, 좀 뭔가 메시지를 드릴 만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22년도 조사로 우리나라 창조기업, 일단 창조기업이라고 정의된 그 맥락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최근에 솔로프리너는 AI를 기반으로 한 테크 기업을 위주로 좀 솔로프리너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한국의 1인 창조기업이 22년도 조사로는 100만이 넘어서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이미 되어 있고요. 여기에 기업 평균 매출은 2.3억 정도를, 그리고 대표자의 평균 연령,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스타트업, 1인 기업 하면은 사실은 청년 기업을 주로 생각하는데, 대표자 평균 연령이 54.7세였습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더 이상 대안적인 선택도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일단 매듭이라는 곳은 어, 작년에 5,800억을 했고요. 네, 이미 2024년에 설립된 본인 아파트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 예상액이 2.6조 원.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기업이 이미 해외에서는 탄생을 했다는 얘기고, 베이스 44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회사를 이제 팔았죠. 인수한 금액이 1,100억에 팔았습니다. 출시한 지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런 스피디함도 놓고 금액에 놀랄 수도 있지만, 이게 이름이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좀 조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례가 될 것이고, 어, 옆에 또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내가 1인 솔루션에 한번 도전해 볼까에 대한 또 성공 사례가 계속 우리나라도 좀 나올 것 같은데, 뒤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례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해외 앞선 사례하고 우리나라 사례는 좀 차별이 있는데, 저는 거꾸로 기회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네 가지를 한번 질문 내지는 이제 설명을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솔로프리너인가? 시점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누가 그러면 실체가 있는 거야? 라는 걸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실체가 이미 있고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실체가 얼만큼 있는지 그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너무 남의 얘기 아닌가? 나는 무엇을 갖춰야지 가능할까? 나도 가능하구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또 불어 넣어 드릴 거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이 사업 때문에 솔로프리너로 인해서 투자 가치로 변해야겠다. 사실은 기업이 혼자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투자에 대한 어떤 자본시장이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벤처 투자하고는 굉장히 다른 성격으로 저희가 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투자받고 투자하는 시대. 이 네 가지의 맥락을 쭉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도전해보면, 사실은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적으면서 한번 실패하면 다른 걸 또 도전해볼 수 있는 AI라는 단단한 무기가 있어서, 이제는 한번 실패가 두렵지 않은 시도하는 시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투자까지 연결되는 시대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인가? 이게 거대한 두 개의 전환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AI는 지금 시대에서 이게 기술인가요? 기획인가요? 그리고 AI를 쓰는 거대 마켓은 그 활용되는 어떤 그런 수요 원칙이 거대한 마켓만 존재하는 걸까요? 시장이 있어야 사실 1인 기업이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시장이 공급만 있을 때 수요가 없으면은 거대 기업들하고 다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시장인데, 제가 판단하는 거는 초파편화되는 니치 마켓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지금 솔로프리너를 하기 좋은 시점에 대한 산업적인 변화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 늦지 않았고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AI는 이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데이터 산업으로 시작해서 AI 산업으로 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뭐 에이전틱 AI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하고 다른 게 옛날 이전 AI는 AI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AI 모델을 만들어서요. 모델을 만드는 게 프로젝트였거든요. 그 모델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고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가치가 프로젝트의 어떤 성공 여부였는데 요즘 벌어지는 1, 2년 사이에 모든 사업들은 AI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 초창기에 이제 LLM이 한참 그 활성화될 때, 자, 우리 SLLM 만들어야 돼. 그 기업은, 당신 기업은 LLM을 갖고 있나요? 를 질문을 작년까지만 해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LLM 갖고 있습니까? 안 묻습니다. LLM을 왜 갖고 있어야 되죠? 이미 잘 만들어진 LLM이, 무료로 쓸 수 있는 LLM도 있는데, 정확하게 LLM을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고, GPU가 있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전기가 공급되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빅테크들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버린 AI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세 개 팀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만드는 거, 오픈AI가 만드는 거, 엔트로픽이 만드는 거, 이걸 따라잡는 거는 굉장히 요원할 것 같아요. 자, 이제 AI는 갖다 쓰는 시대입니다. 만들지 않아요. 있는 걸 씁니다. 몇 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전해서 제발 좋은 국산 LLM이 경쟁력 있게 나오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지만 일반 프로젝트 레벨에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갖다 쓰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 쉬운 게 옛날처럼 AI 전문가, AI 뭐 박사, 석사 과정을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딥러닝, 머신러닝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좀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AI로 만들어 볼까? 요즘에 그 많이 하는 얘기가 딸깍. 딸깍이 시대라고 하죠. 이제 딸깍하면 만들어지는.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저도 지금 이 수준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건 불과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용기를 내서 20년 전에 했던 기업을 되살려서 사실 기업을 되살릴 필요도 없었어요. 이런 거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 보면 이제 26%의 개발 생산성을 얘기했는데, 저는 뭐 300%, 400%, 500% 이상의 생산성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1인의 비용은 뭐 300불, 500불 정도의 비용이 들고, 솔로 창업에 대한 급증도가 지금 또 매년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로 하는 코딩, 말하면 만들어주는 바이브 코딩, 그래서 노코드 빌더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솔루션도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클로드 코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오픈 API에서 코덱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나오는 거에 대한 경쟁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더 좋네, 이게 더 좋네, 선택 취사해서 무엇을 만들 건지를 상상하고 이제 도전하면 기술이 아닌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솔로프리너가 될 수 있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파편화된 시장을 말씀드렸죠. 내가 만들면 뭐해? 쓸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거 산업이 아니잖아요. 산업이 되려면 내가 잘 만들어서 쓸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자, 1인이 만든 거는 어떤 엔터프라이즈 기업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불편했던 거. 이런 걸 만들면 사람들이 좀 쓸 거야. 적은 비용을 내고서라도. 나는 편의성, 불편성,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유틸리티.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1인의 기업의 솔루션은 사실은 좀 타겟팅이 뚜렷하겠죠. 뚜렷한 타겟팅을 1인이 만들어서 작은 시장을 노릴 수 있는 파편한 니치 마켓이 있어야 이제 구조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 AI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기업들이, 그런 수요처들이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뭐 국방, 제조 이런 데가 아니라 중견, 중소 또는 소상공인 레벨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의 특별한 유통 마켓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일부다라고 하면 유통을 좀 원활하게 하는 자동화된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이 한 170명이나 되는 기업이 어, 비용이 좀 적은 뭐 몇백에서 몇천 되는 정도의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니즈가 있는데 분명히 이들은 충분히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쓸 용처로서 사업이 계획돼 있지만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불편함을 무릅쓰고 또는 돈이 아깝지만 큰 돈을 주고 큰 기업과 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생기겠죠. 이런 틈새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이 많아진 틈새에 1인이 접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인은 작은 수요지만 내가 충분히 ROI를 낼 수 있는 사업 가치가 있는 기업, 어, 이을 수 있는 시장으로서 다분히, 효과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공급과 수요가 매칭이 되는 시장이 왔고요. 지금 니치 마켓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1인 기업이 활성화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어, 그래도 자 기술이 아니고 컨텐츠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KDNA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이게 컨텐츠였잖아라고 접근이 돼서 만들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잠재적으로 이미 그런 교육을 받고 나도 1인 솔루션을 하겠다라고 제 주변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런칭의 시점에서 어떤 시장 연결 구도만 만들어지면 왜 어느 순간 이렇게 1인 기업이 많아졌고, 그걸, 수요자로서 이미 잘 활성화되는 산업 구조가 만들어졌네라는 거를 저는 올해 안에 여러분들은 직면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인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파편화된 니치 마켓이 존재한다. 자신 있게 도전하고, 자신 있게 시장을 두드려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저희 같은 큰 기업, 뭐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전통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1인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일단 전통기업은 거대 함선이겠죠. 많은 구조적인 것들이 그 성장하고 있는 그 승무원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가다 보니까 방향을 전환할 때 뭔가 이 모든 조직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위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야 되고 의사결정이 길고 좀 오래 걸리죠. 근데 1인 솔로프리너는 1인 잠수정이랑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빨리 의사결정하고, 음, 그리고 인프라도 사무실도 있고 관리가 있어야 되고 HR 재무 회계. 근데 1인 솔로프리너는 클라우드 또는 오픈소스 기반의 배포 환경, AI, 자동화 이걸로 혼자 다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기민함과 어, 기민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익분기를 이제 수년에 걸쳐서 이제 돌아온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제가 하여튼 12개월, 24개월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미리 시장을 좀 예측하고 공급자를 만나서 한 일주일 만에 딜리버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한 달 내에도 수익 구조가 나오는 걸 체감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진 구조도 틀리겠죠. 사실은 기업이 운영되면서 기업 자체, 내가 기술을 딜리버리한 기술 자체로서의 전 매출이 소비되는 게 사실은 많은 것들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많이 들거든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1인 기업은 고스란히 내가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저스틴 웰시 뭐 8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의사결정은 기업은 위원회라든가 어떤 조직, 1인 작성은 본인. 그러니까 혼자 가볍죠. 근데 옛날에는 아무리 내가 혼자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기업이 갖춰야 될 조직 구성을 해야지만 가능한 어, 구조였기 때문에 그 솔로프리너란 말은 좀 용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AI가 가능해졌다가 이제 거대 삼성과 1인 잠수정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1인 기업은 제가 이걸 묻습니다.
1인 기업은 1인인가요? 기업인가요? 자, 이거를 뭐랑 좀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 플랫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제 핸드폰이 영상을 너무 잘 찍어주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뭐 온갖 장비가 있어야 되고, 영상을 찍는 것도 전문가의 어떤 손을 빌어서 이 영상이 편집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었다 그러면, 이거 혼자 너무 잘 만들잖아. 이 잘 만들어진 영상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란 플랫폼이 없다 그러면 이 영상을 어떻게 배청하고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이제 플랫폼 기반의 좋은 핸드폰이라는 도구가 있었고 거기에 올렸더니 누군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우리가 흔히 뭐 잘 아시는 쯔양. 이런 분은 기업인가요? 1인인가요? 뭔가 영상을 잘 먹는 영상을 내가 올릴 수 있는 개인으로서의 역량으로 어, 내가 쉽게 올렸지만 이걸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매출이 증가하고 지금 뭐 수십억 대를 아마 제가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텝이 필요해서 몇몇 또 사람을 고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1인을 의식해서 지금은 기업입니다라고 이제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업의 형태를 가졌을 테고 뭔가 이분들한테 급여를 줘야 되니까 하이어하고 하면서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변화를 했을 겁니다. 자, 1인 창업, 솔로프리도 그 유튜버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과정과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핸드폰이란 좋은 도구 대신에 AI라는 좋은 도구가 있고요. 이걸 올릴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발을 했는데 이거 서비스 어떻게 하죠? 근데 요즘에는 뭐 버셀이라든가 레일웨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 네이버 클라우드 올리면 서비스가 돼요. 전 세계에. 예. 그러니까 유튜버가 성장해서 컨텐츠를 내가 자유롭게 만들어서 큰 리스크 없이 설마 그 컨텐츠가 잘 팔리지 않거나 누가 보지 않아도 나 개인한테는 크게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리스크가 없는 어떤 손해가 없는 형태의 1인화된 기업이 유튜브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AI로 유사하게 그런 서비스를 런칭하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게 솔로프리너라서 이거는 기존의 스타트업 우리가 뭐 벤처하고는 아주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인이 유튜브를 올리는 그런 분들과 작은 영상 제작업소랑 방송국이랑 이건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작은 영상 제작 기업이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과 같을까요? 그걸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 그래서 다른 프로모션과 프로그램으로 이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켜서 아까 파편화된 시장하고 연결시키는 구조적인 산업을 만들어내는 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어떤 DNA가 전 세계를 지향하는 서비스가 1인에 의해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거를 뭐 조만간 누군가 해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개인의 취미, 뭐 부업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 사실 좀 겁이 날 수도 있죠.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 주말에 저도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말에 나름대로 제 시간을 벌고 있어서 그 시간에 짬을 내서 개발을 해봤거든요. 이따가 제가 개발한 거를 몇 개, 재밌는 거 몇 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취미 같았고 재밌으니까 사실은 일하다 밤새는 거 괴롭잖아. 재밌다가 보니까 밤이 새도록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일처럼 느끼지 않으면서도 뭔가를 만들었다는 성취감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건데 네. 그래서 과거 기업의 구조로 반드시 뭔가 매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의 기민함과 이 솔루션이 배포되는 플랫폼 환경은 사실은 국내 지향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충분히 그냥 바로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같은 기업은 수출, 뭐, 소프트웨어를 누군가는 팔아줘야 돼, 해외에서. 이런 어려운 단계가 있지만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일단 세계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널 자체가. 보기에 만드는 건 좀 다른 얘기겠지만 이래서 이런 단계적인 변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글로벌을 지향하는 솔로프리너로서 이제 하루 만에 바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다.
대한 얘기인 거고, 계속 말씀드렸죠. 더 이상 뭐 귀가 아프실 겁니다. 뭐 K-팝, K-드라마, K-영화, 요새 뭐 K-방사, 산업 구조까지도 이제 변화를 주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분명히 DNA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누구한테 열려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이걸 이렇게 잘 만들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가 있을 거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사계절, 한글,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그 종합적인 DNA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진짜 뼛속 깊이, 예, 그냥 습관적으로 있다는 거죠. 자, 기술이 아니고 AI가 이제 컨텐츠로 넘어오면서 아쉽게도 빅테크가 만든 LLM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LLM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1인 기업은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도 할 수 있고. 그만큼 쉽고요. 그런 창의적인 말랑말랑한 머리를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시니어분들한테도 기회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코딩이 어려웠고 기술이 어려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1인 솔로 프리너에 대한 다양한 인터뷰라든가 경험치라든가 어, 나름대로 어떤 종합된 생각을 좀 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시니어와 주니어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세대적인 차별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주니어는 기술 접근성이 빠르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만들 건지. 그러니까 도메인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유틸리티 만듭니다. 뭐 일정 관리라든가 투두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서의 어떤 그냥 B2C 유틸리티. 근데 사실 진짜 시장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시장은. 근데 우리 시니어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은퇴를 했는데 내가 몸담았던 공공기관에서 주로 이런 것들이 동기화가 안 돼 있고 자동화가 안 돼 있고 사람 손으로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데 내가 RPA라든가 또는 뭔가 개발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ROI가 안 맞아서 전부 인력으로 하고 있다. 요즘에 이게 전부 자동화가 대부분 AI로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충분한 기획을 통해서 요 바이오 코딩 하시면 시니어분들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배포를 하고 무언가 연동하고 하는 거는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시니어의 어떤 솔로프리너 영역이 있고 주니어의 영역이 있으면 저는 이 세대 간의 융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좀 재밌는 콜라보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각자 개인으로 활동하다가 필요한 어떤 기술과 필요한 전문성을 융합하는 또 다른 사업 시너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진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어떤 그 런칭할 수 있거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서의 시간을 줄이고 기획을 조금 더 명료화하는 거에 대해서 주니어들도 어, 시니어와의 협력에 대해서 아주 반가워할 만한 협력 관계를 어,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주도하면 솔로프리너가 꼭 1인이라서 솔로프리너는 아닙니다. 예. 이런 융합도 좀 고민해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애들이 무엇을 했길래 얼마큼을 벌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체 레벨이 나오고요. 중점적인 두 개 기업을 말씀드리고 어떤 걸 했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해외에는 11개, 국내는 이제 7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외 사례와 저도 조사해보면서 느낀 건데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가 좀 차이가 있어요.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은 아쉬운 거죠. 근데 말씀드렸죠? 그런 DNA가 이런 해외 사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성화된 개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사례는 아쉽지만 아마 폭발적으로 뭔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저는 조사를 해보 이게 거짓말 아닌가? 그래서 여러 군데 조사해 봤거든요. 대한민국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이미 알려진 사례고 대표적인 사례고 정말 깜짝 놀랄 사례입니다. 아, 창업을 불과 한 2년 전에 한 거고요.
매튜 갤러거라는 이제 41살의 LA 자택에서 2개월 만에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들었다고 하고, 어, 이 약은 직접 약을 제조하거나 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이제 여러가 필요한 인프라와 외부 파트너, 이제 의사, 약사, 약국, 또는 이제 물류, 이런 것들 연결하는 구조인데, 그 연결하는 구조를, 자동화시킨 거겠죠? 예, 자동화시켰고, 처음에 창업 자본은 이제 2만 불,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로 창업 자금을 마련해서 구축을 2개월간 한 거죠. 첫 달에 고객이 300명이 모였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둘째 달 1000명. 300명에서 1000명이 돼요. 그러면서 다음해인 24년 매출이 어 4억만 불. 네. 4억만 불을 거기에 순이익이 16%. 네. 보통은 이제 5.2%인데 3배에 달하는. 그래서 어 26년 올해 매출이 2.7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25만 명. 자, 손이 딸려요. 도저히 일이 못하겠어요. 한 명을 더 뽑습니다. 동생 엘리엇. 거기에 이제 계약직 7명. 자, 이 정도의 매출을 하는 기업이면 개발까지는 알겠지만 나머지 마케팅도 필요하고 재무, 인사 이런 거 다 필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본인 목소리를 복제해서 AI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24시간 하겠죠? 전화를. 그리고 이제 챗 GPT, 클로드, 그록 다양한 가장 최적화된 그 AI를 갖다 쓰면서 어, 코딩, 광고, 자체 제작 하는 것들을 다 얘기했고요. 활용했고 법무회계도 AI 도구를 썼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시계회사를 하면서 60명의 고용인을 두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AI를 써서 하겠다라는 어, 계획을 갖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엄청난 매출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C의 그림자가 있겠죠. 26년 2월에 FDA로부터 경고장을 받습니다. 어, 컴파운드 의약품 관련 논쟁이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논쟁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혼자 너무 많은 돈을 벌어들이니까 뭔가 이제 딴지도 올 거고.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가벼운 어떤 사건이었고요. 이런 기업이 이미 탄생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 혼자 만든 AI 코딩 툴. 그러니까, 마우로 슬로모라는 31살의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예비군 복무 후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코딩을 좀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바이브 코딩을 했는데, 25년,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출시했고요. 출시 6개월 만에 회사를 팔았습니다. 1,100억에. 윅스,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였는데 홈페이지 만드는 자동화였지만 컨텐츠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AI가 도입이 안 돼. 근데 많이 그 성장한 회사죠. 이 회사가 1,100원에 현금으로 인수를 했고요. 이 서비스는 3주 만에 사용자가 1만 명, 6개월 만에 25만 명이 늘어났고 5월만 단순하게 순이익이 18만 불, 19만 불에 달합니다. 매각 시점에서는 직원이 8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사용자 절반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쓰고요. 4분의 1이 이스라엘이고 나머지는 글로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건데 미국이 쓰고 글로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만들었는데 이런 짧은 기간 만에 미국인들, 뭐 전 세계인들 이 쓰는. 사실은 바이브 코딩이 뭐냐라는 걸 생각하면 뭐 만들어줘. 이것도 이따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 건데 그냥 뭐 만들어줘 하면 이거 말고 이렇게 만들어. 이 기능은 이렇게 추가해줘. 하면 이제 기능이 나오는. 이 사람도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뭐 피터 레벨의 직원 영역, 그러니까 혼자 만든 거죠. 연매출 300만 원. 본인이 코딩을 운영을 했고 12개월 안에 12개 스타트업을 했는데 다 챌린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20개 제품만, 아까 이제
이거 한번 만들어보고 유튜브에 영상 올려보고 안 보면 또 잘 볼 수 있는 거 또 올려보고 사실은 내가 별도의 시간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주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막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5년에 100만 불의 매출을 올렸고 예, AI 코딩 어시스턴스로 출발을 한 겁니다. 이분도 이제 혼자 만든 거고 400만 불 그리고 마진이 80만 불. 컨텐츠를 시스템화된 어떤 발행, 기술, 코드 그래서 이제 지식을 자산화했고요. 시간을 파는 컨설팅이 아니라 자산을 파는 코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앞에 강한 메시지 그 기업 두 개 사례를 보여드렸고 뒤에는 아 이런 걸로도 솔로프리너를 했구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영상 만들어둔 미드저블. 이것도 사실은 창립 멤버가 11명. 다뭐 솔로프리너에 비해서 규모 있는 인원이지만 직원 1인당 500만 불을 부과하는 기업입니다. 투자 하나도 안 받았고요. 연 매출만 이제 5억 불. 직원이 현재는 100명. 사실 솔로프리너는 잘 되면 규모가 커지면 다시 또 고용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업, 그 고용 창출도 연달아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서 이제 리드 정리가 나온 것 같고 칼 AI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18살 청년이 3천만 불을 벌어들이고 이건 뭐 사진을 찍으면요 음식을 이 음식의 칼로리가 얼만큼입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수치로 표현해 주는 걸로 해서 어, 사이트 오픈했는데 2024년 5월에 출시해서요 불과 1년 남짓 만에 800만 회가 다운로드가 돼요. 지금은 이제 직원의 30명을 갖고 있는 기업을 흥행했는데 이 정도 매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8세 청년이요. 지금 이제 26년이니까 이 친구는 이제 20세가 됐겠네요. 네. 그 개인의 IP를 통한 매출을 극대화한 유튜버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로는 도메인 전문성의 1인 콘텐츠. 그래서 주로 어, 1인 창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버 또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자 이런 사례가 뒤에 나옵니다. 자 이게 섞여 있는 게 앞으로는 분명히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A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업체, 컨텐츠 제공자 여기는 이제 솔로폰의 영역이 좀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례로서는 좀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스 서비스를 만들어서 한 도메인에 AI 도구를 다중으로 집중시켜서 트래픽을 폭발시키는 AI 변환 비주얼 사스 서비스로 AI 큐레이터 래퍼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이 정도 1년에 이제 100만 불 정도의 매출을 부과하고요. 자, 국내. 자, 해외 사례랑 국내 사례 제가 꼭 보셔야겠죠. 어, 처음부터 저희는 유튜버가 나옵니다. 슈카우를 아시죠? 심사입니다. 이분도 이제 채널 자체가 자산이 돼서 이 채널 자체를 내가 했죠. 20억 원에. 그러니까 숫자 규모도 좀 차이가 크죠. 그리고 콘텐츠 위주의 1인 기업이 아직까지는 국내에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인 커머스. 사실은 혼자 내가 커머스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고 이거는 이제 웹 디자인에 대한 외주 커머스 김경은 그리고 마케팅 랩소디 최재명 이렇게 네 개의 사례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온 건데요. 이제 1인 이커머스의 사례도 1인 창업으로 좀 우리나라 보고 있다. 사실 해외 사례랑 좀 많이 다르죠. 이제 인디 해커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좀 추가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사례가 지금 우리나라에 좋은 사례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교사직을 그만두고 개발자를 선택해서 개발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1인 개발자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분한테 있는 경험은 초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학생 상담, 관찰, 이런 일상 업무를 그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굉장히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등학교 교사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고 AI를 알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 충분히 다 자동화가 되겠구나라는 걸 이분이 아셨고, 그 선생님들 인터뷰라든가 그 코딩도 바이브 코딩도 혼자 독학으로 배워가면서 유튜브로 뭐 이런 선생님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이게 떤 서비스가 아니라 보안 때문에 그 선생님의 PC에서 돌아가는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입소문이 필요하죠. 이거 마케팅이 중요한데 이분이 뭔가 마케팅을 크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쓰기에 너무 좋은 걸 만들었죠. 자, 어떻게 팔리느냐. 써보신 선생님들이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것 때문에 내가 1시간, 2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어. 나도 쓸게 얼마야? 구독이라는데 월 얼마. 이렇게 누적된 게 제가 이 유튜브로 조사하고 했던 게 불과 한 2, 3개월 전인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어요. 조사 당시가 월 2천만 원이었거든요. 이것도 대단하죠. 사실. 예. 그래서 내가 들인 비용과 노력한 결과에 비해서 사실은 어떤 직업, 어떤 회사를 차려도 어려웠던 수익 구조를 내가 선생님이었던 경험을 개발자의 역량을 좀 키워서 1인으로 런칭하는.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사실 유튜브 만들고 하는 거는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솔로프로로서는 약간 좀 맥락이 좀 다르고요. 이런 분들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했던 잡, 그리고 내가 은퇴했던 그 전에 기과에서 이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서 예, 충분히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치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면 시장이 있습니다. 예, 많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야로.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 창업이 22년 기준에 100만이 넘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예, 1인 유튜버들이 개인 사업자로 한 어떤 숫자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1인 창조기업은 별도로 이제 소상공인 레벨에서의 그런 매장을 통한 기업 형태라든가 이런 빅테크가 가미가 안 된 산업은 좀 별개로 하고 솔로프리너라는 걸 별도의 산업으로 전 지정을 할 거라고 좀 믿어보고 싶지 않고 뭔가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인 창조기업이 아닌 AI를 기반으로 한 솔로프리너, 그러니까 별개의 그 영역으로 인증 제도가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어, 계속 쌓였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AI를 기반으로 한 솔로프리너의 해외 사례들을 추격할 수 있는, 따라잡을 수 있는 콘텐츠 생산 능력에 우리나라의 특별한 DNA가 그걸로 인해서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러한 트렌드의 1차 기업만으로도 음, 평균 연령이 54.7세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주로 연령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했거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지식을 어디 펼칠 만한 기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빠르게 사업을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많은 교육들이 온라인에도 많이 퍼져 있지만 앞으로 저희 솔로 프리너 포럼에서도 시니어를 먼저 시작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 만들 생각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하셔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걸 좀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인 기업은 그래서 그러면 이 1인 기업은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하고 매칭이 돼서 어떤 산업군에 편입이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편입이 아니라 사실 제 주변에 200명이었다가 70명으로 줄이고 120명이었다가 50명으로 줄이고 이런 기업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지금. 그런데 더 뽑을게요라는 기업은 없어요. 그럼 간단한 어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가게 된 분들은 충분히 개발 능력도 있는 분들일 텐데 어디로 가야 하죠? 뽑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1인 솔루션으로 폭발적으로 시도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솔로프리너는 더 이상 이제 대안적인 선택이 아니라 주류적인 모델이 될 거고 산업 구조도 아예 새로운 산업군, 산업 레이어가 생겨가지고요. 대한민국도 이게 별도 사업으로 이제 벤처 사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요. 나눠서 그 육성책이라든가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시장에 매칭이 되게끔 국가가 좀 많이 정성을 쏟았단 말이죠. 별도의 산업군이 생길 겁니다. 네.
이 산업군이 펼칠 수 있는 어떤 그 폭발적인 결과들은 K 컨텐츠, K-팝 이런 거에 못지않게 새로운 K 소프트웨어를 주도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는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뭐 남의 얘기 아니냐? 저도 그래서 해봤어요. 제가 직접 해봐야 이제 많은 분들하고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도구를 다루는 AI 리터러시 하시면 되고 기획력 그리고 프로세스 정의 능력 이런 것들 하나씩 말씀드리면 자 AI 구축이 아니고 활용입니다. 네. 갖다 써서 옛날 같으면 챗봇 이런 거 넣으려면 NLP의 기술에 고급 AI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아주 독자적인 모델을 가지고 뭐 1, 20명이 겨우 만들어야 사람 말귀 못 알아듣는 챗봇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도 챗봇을 만듭니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지식 기반이 보편화되는 거가 이제 AI 리터러시가 될 거고 이런 AI 리터러시가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는 누구야? 오늘 뭐 먹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채찍들을 쓰는 분도 뭐 많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인구 대비 활용 능력은 우리나라 탑 클래스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각성을 하고 자, 나 이걸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가격을 한번 만들어 볼까? 내가 필요한 일정 관리 만들어 볼까? 내가 필요한 병원에서 쓰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전국 병원에 한번 팔아볼까? 이런 시도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활용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AI는 이제 갖다 쓰는 거야. 너무 쉬워. 자, 리터러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저도 사실은 이제 몇 개 만들다 보니까 자신이 생겼는데 자, 그다음 자, 그럼 뭐 만들지? 그거 만들면 어떻게 만들지? 이것 또한 뭔가 물어보고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현장을 모르거나 현장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부족하면 그냥 뭔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남이 쓸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옮기는 게 제일 좋은 사례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남들이 하는 생각은 내가 하는 생각은 남도 한다. 이거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벌써 나왔네? 아유, 아깝다. 뺏겼다. 뺏긴 거 아닐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네. 자, 이 AI의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좋은 기획이 있으면 그 기획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고, 이게 만들어지면 누군가 쓸지 겠다는 시장조사도 좀 충분히 한 다음에 만들어서 런치 하는 거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획의 시대가 왔습니다. AI 개발보다는요. 자, 그러면 그 기획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걸 정의 못하면 막연한 또 기획이라는 벽이 막히는데 제가 이제 컬럼을 쓴 것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쓸 줄 아는 아이를 키우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 하시는 거 프로세스 그려보세요. 하면 일기 쓰듯이 아침에 눈 뜨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씻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그냥 쭉 나열식이 될 겁니다. 나열식.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무엇을 한 뒤에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서 이게 효율하지 않은지에 대한 내 하루의 일과를 프로세스로 그려내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으신가? 네. 똑같은 약도를 그려도 남들이 이러면 알아보겠지 하고 그리는 거라 내가 지금 약도를 그렸어 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AI가 도와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방향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AI는 방향보다는 내가 제시한 방향에 최적화된 결과를 내 기대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걸 잘하거든요. 그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했던 일을 프로세스로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가? 여러분들 당장 진짜 오늘 하루 일과 또는 라면 끓이는 거를 프로세스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그린 거를 남한테 줬을 때 이걸 보고 똑같이 따라해서 똑같은 라면을 끓이는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걸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가. 이거는
사실 어디 가서 배우는 건 아닌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그런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약간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내가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보다도 약간 습관처럼 그런 단계를 좀 프로세스화하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뜯는다, 봉투를 여는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체계적으로 네. 봉투 여는 것도 한 단계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 뭐 이렇게 그려내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그 정도만 있으면 앞에서의 기획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스트레스를 그려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다음부터 바이브 코딩을 바로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매뉴얼 많이 쓸 줄 아는 아이라는 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뭔가를 보고 정말 뭔가로 딱 맞은 것처럼 느낀 거였고 우리 아이도 이런 아이를 키워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아빠가 지금 어린 아이 한 7살 정도 돼 보여요. 둘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빠는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그냥 어떤 로봇이야. 근데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나는 잼이 뭔지도 모르고 빵이 뭔지도 몰라. 그런 로봇한테 얘를 학습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봐. 그랬더니 아이들이 봉투 뜯고 잼 발라서 먹으세요. 근데 이 로봇은 봉투가 뭐고 잼이 뭔지 모르니까 병을 들었다 놨다 돌렸다가 던졌다가 깨뜨리고 아이가 울죠. 다시 만들어요. 좀 길어지죠. 얼추 비슷하게 따라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감을 잡더니 이렇게 하면 할까라고 해서 좀 매뉴얼이 체계화되면서 로봇이 그대로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단순하게 빵에다 잼 발라서 먹는 샌드위치. 이런 습관이 아이한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기 교육. 그래서 이거 머리 굵은 어른들한테는 이런 매뉴얼 써보세요 하면은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예. 우리 개발자들도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은 매뉴얼 쓰라고 하잖아요. 뭐 화면 캡처 떠서 이 화면 먹니다. 화면 캡처 떠서 이 화면 먹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즉 사용자 입장에서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을 만들 줄 아는 아이로 키워가고 내 스스로도 이런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니어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국회 세미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연사가 KB의 금융권에서 CIO까지 하고 나오셨던 분인데 1년 동안은 이제 여러 네트워크를 하셨고 지금 새로운 데 취업을 하셨지만 그 1년 동안은 이제 백수기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금융권에서 있으면서 KPI 지표에 대한 이 컨설팅을 하는 거를 고급 컨설턴트 어떤 그런 전문 기업에 맡겨서 수억을 들여도 못했던 걸 제가 여러분 코딩을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 배워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를 직접 시연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고 정말 코딩을 하나도 모르는데 본인의 업무 도메인만 알아요. 이분은 자 프로세스를 그릴 줄 아는 능력은 이미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잘 쓸 줄 아는 능력이 이미 있는 분. 네. 자, 누구나는 아니겠죠. 이런 분이셨고 이런 분이 코딩을 배우는 건 얼마 안 걸렸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그것도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은 저보다 더 잘하시고 안 대표 내가 이런 걸 만들었어. 이거 내가 회사에서 컨설턴트들이 못했던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왜? 본인이 기획해서 본인이 어떤 결과값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획하고 프로세스 그려서 만들었고 만드는 걸 AI가 해줬기 때문에. 또 지금은 뭐 법무법인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법무법인도 이제 자동화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변호사들이나 컨설턴트 분들이 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이걸 다 자동화 시키겠어? 라고 해서 또 몇 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그 만들어진 몇 개로 1인 솔로프리어를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하시게 되면 정말로 매출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1인 기업으로서의 1호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최근에 계속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얘기고요. 내가 했던 도메인을 제발 놓치지 마시고 한번 돌이켜봐서 내가 했던 업무, 내 동료가 했던 업무를 쫙 다 망라해서 그 매뉴얼화, 프로세스화 그리시면 그 내용을 당장 클로드 코드로 가서요. 자, 이런 업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줘. 기다리고 있다가 한 10분, 20분 안에 가시면 뭔가 돌아가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프롬프트 맥락이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맥락을 다 이해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요소를 일부 AI가 기획을 해가지고 살을 붙입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에 대한 얘기니까 자, 감각이 있어야 되고 이제 다섯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역량에 대해서 다섯 번째 감각이 있어야 되고 자, 일곱 번째가 콘텐츠 감각, 트렌드 감각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섯 번째 실행이에요.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워낙에 그 개발, AI 이러면 거리가 너무 먼 기술이기 때문에 그 개발을 경험해본 저조차도 내가 이런 게 잘 될 거야라는 걸 아는 지식만으로도 그냥 비즈니스가 될 거다라고 해서 시도를 안 했다가 해봤더니 이제는 제가 해본 경험치를 개발자하고 얘기할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진작에 시도해볼 거야. 좀 빨리 작년했으면 1년만큼의 내 경험치가 더 누적이 됐을 텐데. 뭐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아주 재밌게 밤새가면서 하지만 이 실행력만큼 적어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20여 분의 분들은 안 해보신 분들은 당장 클로드 무료로라도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클로드 코드 들어가서 일정 관리 제가 이따가 일정 관리 만드는 거 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일정 관리라도 한번 쉽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을 잠깐 이제 클로드 코드를 잠깐 들어가서 자, 이 타이핑을 이런 환경에 일정 관리 서비스 만들어줘 라고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들은 이 과정을 한번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로컬에다가 디스크에 만드는 거고요. 제가 행위에 옮긴 건 위에 보이는 두 줄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확인을 하면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마무리될 쯤에는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네. 다시 이제 이렇게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솔로프리너는 혼자의 기업이라고 하지만 이 혼자는 결국엔 또 네트워크이고요. 그룹이고 무리잖아요. 이 무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이 저희 솔로프리너 포럼에서 이제 곧 협회로 이제 승격을 하려고 하는데 포럼에서 뭔가 그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어려운 걸 나눌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크게 형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진 어떤 에이전트들을 각자 공개해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같이 공유시키고 해서 이분이 만든 거를 내가 1인 기업이 하는데 좀 필요에 의해서 써야겠다. 응용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포탈을 만들고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 오키페이션 형태로 좀 발달해가지고 1인이 만든 몇 개의 솔루션이 하나의 어떤 거대 솔루션으로 또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최소로 해서 한국형으로 뭔가 만들고 스마트 스토어를 진화시켜서 이제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갈 수 있는 형태를 이제 추구를 할 거고요. 어, 이제 이 한 명이 좀 더 그 팬 확보를 한다고 하죠. 유튜브랑 비슷한 성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쓸게요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팬층으로 사실은 거대 무리 외에도 이런 1인의 기업이 팬을 확보해서 계속 교육시키는 어떤 점저지기업 그 빌드업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게 컨텐츠의 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어떤 빌드 형태를 인퍼블릭으로 매일 수치된 형태로 공개를 해드리겠다. 이 포럼이. 그래서 AI 결과물을 또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은 또 아무나 누구나 막 만들어서 혹시라도 거기에 어떤 보안 이슈까지 담아가지고
여러분들 PC에 문제가 되는 걸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검증할 수 있는 인증 체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쉽게 만들었다고 해서 쉽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검증의 단계가 필요한데 이런 것도 이제 국가가 해야 되고 저희 같은 협회나 포럼이 누군가 중심이 돼서 어, 그걸 이제 검열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그러면 어, 기존의 VC 모델은 나는 벤처 할 거고 스타트업 할 건데 그게 더 규모 있어 보여. 이건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생리적인 문제고 그리고 과거에 벤처를 했다는 거는 몇 명이서 기술 개발을 같이 해야 되고 좀 규모의 자금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서 돈도 필요해요. 개발자 필요합니다. 인사 재원도 필요해요. 근데 내 돈 가져가 힘들어요. 그런 생태계였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1인 기업도 벤처의 하나야. 좀 작지만 이렇게 가면 사실은 1인 기업이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는 붐이나 민첩한 그리고 파편화된 시장에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공급 구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존 VC랑 달라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뭐 대규모의 어떤 펀드가 규모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인 창업한테는 정말 1억만 해도 엄청난 규모거든요. 혼자 일하면 되는데 혼자 급여를 최소화하고 이 1인 솔루션들을 만드는 거가 하나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시간과 그 규모, 그 리소스를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 1억만 해도 한 2년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좋은 아이템이다라는 걸 알아본 투자자들. 이 투자자는 기존의 어떤 VC라든가 엑셀레이터보다도 저희 생각은 솔로프리너에 최적화된 어떤 출자 또는 펀딩 이걸 만들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1인이 1인한테 투자하는 배당금의 효과가 최적화되는 배당이 되는 그런 투자 개념을 국가적으로 만들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모두 시리즈 나오죠. 모두의 AI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근데 대한민국이 모두의 AI를 위해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현재는 아직은 소버린 AI 우리나라도 빅테크에 못지않은 뭔가 그 원천을 만들 수 있다에 대한 큰 투자를 하고 있고 각각 1인한테 체감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AI는 사실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하는 게 없죠. 근데 모두의 창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인가요? 이렇게 뽑아서 200만 원인가 해서 좀 이렇게 잘한 분들에 대한 컴페티션을 한 다음에 1억씩 나눠주고 최종적으로 5억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나라에 런칭됐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창업을 해야겠으니까 그러니까 부응할 수 있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죠. 돈을 드릴 테니.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벤트성이 가까운데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를 저희 솔로프리더 포럼이 기획을 하고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1인이 투자할 수 있게 또는 1인 솔로프리너에 최적화된 투자 생태계를 별개로 만들어서 이 별개의 투자들이 기관이 오든 또는 어떤 기업이 하든 정부 차원에서 뭔가 들어오든 이 솔로프리너만을 위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투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펀딩이 좀 더 그 각색이 돼서 될 거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이제 그 전문가분들을 만났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지금 기획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러면 어, 완벽한 생태계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벤처가 없었던 모든 생태계를 우리 솔로프리너의 생태계로 다시 한번 아니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걸 만들 수 있고 그건 누구한테나 혜택이 가게끔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형태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명이 60명 되고 120명이 50명 되고 이건 뭐 가까운 기업의 사례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수용할 거냐. 새로 많이 뽑는 회사는 이제 없습니다. 이분들
K 콘텐츠 DNA를 갖고 있는 이분들이 AI 리터러시가 해결된 개발 영역의 일부 있는 AI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어, 좋은 시니어를 만나거나 또는 혼자 1인이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를 국가가 계속 서포트하면서 새로운 산업층을 만들어내는 그 집중하면은 저는 뭐 감히 상상을 하기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군보다도 훨씬 더 큰 전조직의 어떤 집단지성의 어떤 거대 군집의 힘을 각각 인의 힘으로 창조해내는 역사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만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껏 하시고요. 하시는 거를 점저직으로 하세요라고 하면 국가가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합니까? 1인을 다 줄 세워서 모이세요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프리너 포럼을 저희가 창립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솔로프리너 한국 솔로프리너 협회로 좀 이렇게 좀 추진을 할 건데 구축되는 단계 이때는 교육이 필요할 거고요. 뭔가 집중할 수 있을 때 집중하고 시장은 매칭 구조를 플랫폼이 제공을 하고 그래서 잘 만들어진 솔로 기업은 또 졸업을 해서 그래야 이제 또 어, 인력 창출, 취업을 더 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또 성장을 해야 돼. 나 솔로니까 혼자 솔로로 할 게 아니라 좀 회사의 규모 있게 매출이 만들어졌으면은 또 고용을 해서 고용 창출 효과를 한 걸 내용으로 좀 더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졸업 환경도 현재 벤처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이렇게 또 그 틀로 옮겨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기업의 시대는 가고 1인의 시대가 왔다. 그런데 그 1인이 누구냐?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지금 20명에 30명에 참가하신 분이 연령층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이 무엇이든 내가 지금 한참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개발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개발의 유용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작은 시장을 한번 파편화된 시장에 툭툭 던져보는 거는 충분히 얼마든지 본인 시간 쪼개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인공은 여러분이고요. 이번 주 뭐 이거라도 단 한 가지만 어, 내가 하는 일을 한 10단계 형태로 매뉴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소양을 키우는 거고요. 시니어 여러분들은 그래도 15년, 20년, 25년, 길게 30년 해보셨잖아요. 내가 했던 일이 어떤 절차였는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네. 그리고, 대학생 청년분들은 아마도 AI를 직접 다뤘을 건데, 코딩까지 안 해보신 분들은, 어, 한 10개 이상의 제품을 한번 기획을 해서 기획된 걸 바로 출시하는 형태까지도 개발하는 챌린지를 한번 해보셨으면 할 수 있구나, 한다로 넘어가기 가는 이 시간이 불과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은 아마 바뀌어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일단은 PPT는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께 이제 자신감을 실어줄 제가 조금 전에 코딩한 일정 관리 나왔습니다. 한개 좀 깨져 있네요. 이런 건뭐 고쳐나가면 되는데 눌러서 새 일정 누르고 설명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일정들이 들어가고 이걸 한 가지만 여기에 일정이 달력 형태로만 다 있으니까 리스트 형태로 다 되어 있고 여기에 음력 일자가 한번 나오게 한번 해보려고 할까? 야, 이거 제가 안 해본 건데. 제가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AI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제 요구사항을 추가로 받아서 날짜에 이제 음력이 나오게 곧 바뀌겠죠. 요 사이에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거에 대한 몇 개 재밌는 레퍼런스 한번 직접 만든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혹시나 될까해서 지금 만들어 봤는데, 옛날 여러분들이 갤러그랑 게임 아실 거예요. 이게 불과 1시간 만에 제가 다 만든 겁니다. 만들어 놓고 제가 재밌어가지고, 저 가끔 이제 뭐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조금 뭐 짜증나면, 제가 이 URL 넘어서 게임을 해요. 예. 요 도메인 URL 보이시죠? 여기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게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불과 1시간 만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상상하는, 여러분들 상상하는 걸 한번 옮겨보고, 그거를 프로세스화해서 비즈니스를 한번 정의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만든 것 중에, 어, 어, 네. 제가 좀 상상을 해보는데, 어떤 영상을 하나 넣으면, 이 영상이 자막처럼 어느 구간엔 바람이 불고, 어느 구간에는, 어, 뭐, 향기가 나고,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움직이고,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바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고 물을 뿌렸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뭐 아바타 같은 거 보면 영화죠. 제가 상상만 하던 거였고 이런 걸 꼭 만들고 싶었는데 이번 한 달 동안에 이제 코딩을 혼자 배우면서 과연 될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거의 2시간 만에 다 만들어서 네. 저 여기다 영상을 하나 넣고 플레이를 하면은 정말로 이게 의자가 막 움직이면서 바람도 불고 이걸 제가 IoT 연결하면 그 의자를 하나 만들 수 있게 된 어, 상상이 현실로 된 거를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코딩까지 다 보여드렸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지금 일정 관리만 한번 리프레시해서 자, 음력 나오게 해달라 그랬죠. 음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냥 한마디 한국만으로도 바뀌었죠.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제 상상 말고 여러분들의 상상을 더해서 처음부터 하시면 자 일정인데 중요한 일정은 뭐가 클릭하면 꽝 터지는 애니메이션 하나 넣어줘. 막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간단하게 프롬프트가 되는 그런 사례까지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발표를 마치고요.